혈관염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혈관염인지까지 알아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용산점 이유리 원장입니다. 처음 자반증을 접하면 자반증, 혈관염, 모세혈관염 등 다양한 용어의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서는 자반증, 다른 병원에서는 혈관염이라고 해서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용어들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혈관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혈관염은 이름 그대로 혈관에 염증이 생긴 모든 질환을 가리키는데요. 혈관염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대개 염증이 생긴 혈관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염 중에서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질환들은 가장 작은 크기의 혈관에 생기는 질환들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알레르기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 성피반성 혈관염 등이 있습니다. 자반증은 혈관염과 다른 질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반증은 혈관염보다 하위 범주에 들어가는 질환이에요. 사실 자반증은 엄밀하게는 질병명이 아니라 증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주로 생기는 질환들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자반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혈관염들은 붉은 반점이 생기지 않는 혈관염도 있어요. 그런 혈관염들은 자반증이라고 할 수 없겠죠. 대동맥에 생기는 타카야수 혈관염 같은 질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작은 크기의 혈관에 생기는 혈관염들은 자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 같은 질환들은 편하게 자반증이라고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모세혈관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자반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자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혈관염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모세혈관염은 이름 그대로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라는 뜻인데요. 알레르기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 성피반성 혈관염 이 세 가지만 봐도 모두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면 대개 붉은 반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혈관염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 모세혈관염이라는 진단을 듣고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혈관염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혈관염인지까지 알아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혈관염인지 진단 받으셔야 해요. 어떤 혈관염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과 처방, 치료 기간이나 치료 도중 생길 수 있는 일도 모두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 혈관염이라는 말만 들은 성피반성 혈관염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알레르기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은 지나치게 열이 생기는 걸 피해야 하는데요. 반면 청피반성 혈관염은 오히려 추워지면 일부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 청피반성 혈관염은 혈액의 섬유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묽게 하고 순환을 돕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면 다른 혈관염에서는 이런 약을 쓰진 않죠.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치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혈관염인지 정확하게 진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 성피반성 혈관염은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셔도 특정 검사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보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려면 자반증과 혈관염,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인과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만 정확한 진단은 혈관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전에 올렸던 자반증 정확히 치료받으시려면 이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둘게요. 오늘은 자반증과 혈관염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어요. 자반증을 접하고 어려운 용어 때문에 헷갈리거나 궁금한 게 많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제대로 진단을 받기 전이더라도 자반증이나 혈관염이 확실하다면 누구나 기억해 주셔야 할 사항도 있어요.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질환에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언제나 치료는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반증, 혈관염은 만성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지켜보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두 번째는 자반증, 혈관염은 적절히 치료받는다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반증이 만성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아서 그런지 자반증은 좋아질 수 없다는 생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하지만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자반증도 치료받는다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 질환을 방치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자반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